최태용 선생님, 경매를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공부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공부를 해야죠. 뭐 민사집행법, 뭐 민법, 공법, 뭐 등기법 등등등 전부 다 기초적인 공부부터 시작해야 되고,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학원을 다니던지 아니면 뭐 인터넷 강의를 시청하던지, 우리 옥션 홈페이지에도 경매 강좌라는 코너가 있고, 제가 이제 유료 강의를 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궁금한 거 뭐든지 물어봐 타임이니까 뭐든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우 선생님, 진짜 하시네요. 진짜 하고 있어요.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요즘 경매 물량이 어떤가요? 많이 있나요? 경매 물량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요즘. 그쵸? 박대원 선생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기존의 강의를 보면 아파트를 입찰받고 나서 등기는 안 내도 되는 건가요? 그런 게 어딨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반드시 해야죠. 우리가 이제 경매를 낙찰받고 일주일의 허가 기간을 지나고 또 항고 기간을 지나서 잔금 납부 기간이 30일이 주어집니다. 이때 내가 원할 때 잔금 납부를 하면서 소유권 이전 촉탁 등기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강제적으로 이제 등기소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등기를 해야죠. 김명준 선생님, 안녕하세요. 전부 다 한 번씩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공유하기 한 번씩 해주세요.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지 저도 이제 좀 보람차고 재미있으니까 그렇게 조금씩 도와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신승우 선생님, 민법 공부하라 하시던데 추천 강의 있나요? 일단 경매를 하기 위함이면은 경매와 관련된 강의가 들으시면은 민법이 다 녹아 있어요. 판례도 공부를 하게 되고, 우리가 경매 재테크를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경매 재테크에 필요한 것들만 배우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것만 갈고 닦아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인터넷 강의 경매 관련된 거 뭐든지 들어보세요. 근데 이제 좀 잘못된 강사들은 많아요. 이론밖에 모르면서 마치 실전을 둔갑해서 이제 실전 강의인 것처럼 하지만 잘못 배우면 법원에 가서 입찰 못합니다. 못해요. 이론과 실전은 다르기 때문에 잘못된 강사한테 배우면 못합니다. 막 이런 게 막 날라가네요. 재밌네요. 이호경 선생님 질문에 답변을 드릴게요. 우리 옥션 사이트 보니까 소액으로 2배 수익 낼 수 있는 대표님이 매월 3건씩 추천해 주시는 서비스가 있던데요. 그 서비스를 회원들에게 추천해 주실 때는 모두 다른 물건을 추천해 주나요? 물론 다르겠지만 평균 2배 수익이 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이제 우리 옥션에 나홀로 2배 수익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상품이. 그게 이제 뭐냐면 소액 투자를 금액을 통해서 왕초보자분들이 제가 그 투자 금액에 맞춰서 그대로만 따라하면 되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매월 3건씩 추천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입찰을 하고 싶으면 입찰을 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다 싶으면 안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근데 투자 금액별로 묶어서 로그인하는 아이디마다 이제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물건이 다르게 보여지게 해놓았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다 독립되진 않았지만 조금씩 다르게 해놓았습니다. 배성웅 선생님, 경매 쪽에 브로커들이 짜고 하는 게 많다던데 맞는가요? 굉장히 많아요. 작업도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유치권. 뭐예요? 공사대금 못 받고 나서 공사대금 받을 때까지 이거 부동산 아무도 못 사용하게 할 거야. 등기 안 해도 되는 권리죠? 그 누구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유치권이에요. 이거 갖다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을 많이 하고, 또 낙찰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여러 가지 교묘한 작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다만 내가 작업하는 방법도 동시에 공부가 되겠죠. 그 작업법을 알면. 뭐 그게 이제 좋은 방법이든 좋지 않은 방법이든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론 경매 강사를 하시는 분들,
이론밖에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가르칠 수가 없겠죠. 아무튼 작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동현 선생님, 경매 질문만 됩니까? 아니, 부동산 관련된 질문 뭐든지 해보세요. 제가 아는 거 안에서는 전부 다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물건 거주지역 근처 추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임장 가기 너무 멀어요. 임장 가지 마세요. 제가 해드리는 나홀로 2배 수익 물건이 임장 가는 물건 아니에요. 중개업소 전화 통해서 그냥 시세만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이 부동산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생겼고 미래의 장래의 가치가 어떤지, 부동산 그냥 자체의 가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적 논리를 가지고 풀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률적 논리가 맞으면 임장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특정 지역에 국한해서 추천을 해달라? 그러면은 안전하게 2배 수익을 낼 수 있는 특수권리의 종류는 굉장히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월 3건씩 추천을 못 받을 수가 있거든요. 특정 지역에 국한하면. 그래서 그러한 상품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조우성 선생님 세종 전망이 어떨까 하지 마세요. 재미없어요. 왜 다 된 밥에다가 가갖고 놀고 계시려고 그러십니까? 떠들 거 다 떠들고 끝날 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남들의 먹이나 되죠. 옛날에 하셨어야죠.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하기 한 번씩 다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트 이런 거 좋고, 하트 같은 거, 따봉 좋고, 공유하기 많이 눌러주세요. 자,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의 신저자의 증문즉답 2회 뭐든지 물어봐 타임 라이브입니다. 뭐든지 물어보세요. 남 눈치 보지 마시고. 보통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제 학생들이 이제 각자의 자리에 앉아서 단체로 수업을 받다 보면은 서로의 눈치를 보고 혹시나 내가 부족하진 않을까, 혹시나 내가 창피한 질문은 하지 않을까, 그렇게 남의 눈치 보면서 질문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뭐 어쨌든 심리적으로는 이해는 가요. 뭐 자기만 손해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SNS의 경우에는 남 눈치 보지 마시고 너무너무 쉽다의 수준도 그냥 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따봉 감사합니다. 자,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 이번 연도는 제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분명히 작년 12월 달에 경매 신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법원에. 좀 진행이 많이 돼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번 연도는 물건이 별로 없네요. 경매가. 그런 점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장에서 전문가로 활동을 하면서. 이게 누가 지금 따봉을 누르고 누가 좋아요를 날려주고 있는지 다 보이는 거 알아요? 프로필 사진이랑 같이 나와서. 하트 고맙습니다. 하트는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남성분들은 하트를 자제해주세요. 이호경 선생님, 혹시 땅 경매도 많이 하시나요? 굉장히 많이 합니다. 토지 경매. 토지, 아파트, 빌라 뭐 가리지 않고 많이 해요. 각자마다 특성이 있고 공략법이 물론 있습니다. 토지는 이제 경매에서 법정 지상권이라는 모델, 그 법률적 권리관계가 있는 물건, 그런 토지만 공략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수익을 내는 저만의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우리 옥션 홈페이지 경매 강좌 코너에도 법정 지상권에 대한 기술을 익혀서 2배 수익 내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올려놓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김성시 선생님, 안녕하세요. 양산 신도시 전망은 어떤가요? 신축 아파트. 아파트 이제 그만 질 때도 되지 않았나? 네? 주택보급률 100% 초과한 지가 2005년도 이후에요. 기득권자들이 건설업계들 살려주려고 신축 아파트, 신도시 계속 만들고 있고, 그런데 사람보다, 가구 수보다 아파트가 더 많으려고 그래요. 재미없을 때도 되지 않았나, 아파트가?
양산 신도시 전망 모르겠어요. 일단 확실한 것은 미시적으로 보았을 때 상가라고 하면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상권이 성숙기에 도래해서 제대로 된 이제 월세를 받고 상권이 활발하게 되기까지는 보통 5년, 7년은 걸려요. 그 전까지는 제대로 된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요. 주거 배후 단지가 다 차지 않아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미시적으로 봤을 때는 뭐가 좋다 나쁘다가 없어요. 투자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음악에서 발라드가 있고 락이 있고 R&B가 있고 힙합이 있고, 그렇죠. 무엇이 좋다라고 물어보면 답은 없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장르를 치고 들어가서 잘할 수 있으면 그 안에서 다 결과를 얻어내는 거거든요. 호텔 투자가 어때요? 단순히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답변합니까? 호텔 투자만 연구하세요. 송곳으로 날카롭게 찍고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수익 볼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뭐가 좋다 나쁘다는 없는 거예요. 단독주택이 좋아요? 아파트가 좋아요? 단독주택 잘하는 사람은 단독주택이 좋고 수익도 더 크게 볼 수 있고, 아파트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단독주택 하면 잘 안 되는 것이고, 뭐 그럴 뿐입니다. 김동현 선생님, 한 페이지에 11개의 등분이 나와 있어요. 지분이라는 거죠. 11개의 지분. 그 중에 저희 부모님께서 보증금을 못 받고 나왔는데요. 그 중에 주인 필지는 1개입니다. 가압류 상태이고요. 너무 길게 적었는데, 전세금 3천만 원이고 한 필지 값은 공시지가 1,900만 원입니다. 그래서요. 이건 질문이 아니죠. 자,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유하기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 따봉 같은 거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윤 선생님, 지상권 경매 어느 정도에 낙찰 받으세요? 몇 %? 그런 게 어딨어? 몇 %라니? 그런 거 없어요. 몇 %가 어딨어요? 저는 110%에 받기도 하고 100%에 받기도 하고 80%에 받기도 하고 50%에도 받아요. 2배 수익만 낼 수 있다면. 물건마다 다 틀린 거예요. 그리고 몇 %? 뭐 감정가 대비 몇 %는 더 의미 없는 말이에요. 감정가 시세가 아니에요. 토지와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가 시세와 300배 차이 날 때도 있어요. 감정가 시세가 아니다. 그리고 보통 몇 %에 받나요? 저는 100%에 받고도 200%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단순히 그렇게 보일 수는 없는 겁니다. 일단 지상권이란 개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땅지자예요.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이게 바로 지상권입니다. 뭐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그럼 그 남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겠죠. 권한이. 그게 바로 지상권이에요. 임차권과 같은 비슷한 개념입니다. 지상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 또 질문 받도록 할게요. 자, 공유하기 많이 눌러주시고 따봉 같은 거 좋아요 많이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신승훈 선생님, 제 생각이지만 시세는 거래 내역 보면 나오지 않나요? 아파트, 우리가 이제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 것들은 시세가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지, 대단지 안에서 많은 동가호수가 있다면 이제 거래가 활발하다고 하면 최근에 실거래가들이 나오고 비슷한 층가, 비슷한 향들을 유추해서 확인을 한 뒤에 시세를 뽑아낼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실거래가 하나 딱 있어요. 근데 이 아파트는 1층이야. 근데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것은 로얄층이에요. 남향이야. 근데 거래 내역이 한 5년 전 뒤에는 없어요. 단순히 인플레만 감안해서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장에 가서 시세를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죠.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시장에 대한 이해,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백승건 선생님, 프로필 사진 되게 예쁘다. 한복이네요.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되셨나? 크게는 안 보이네. 낙찰을 받고 대출을 받을 시에 기한을 몇 년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난 그냥 딱 3년 뒤에 다 갚을 거다. 3년으로 하는 거고. 근데 보통 서민들이 대출을 활용할 때 일반적으로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많이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뭐 1억 5천을 대출 받았다 그러면 월 뭐 70만 원씩 납부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이죠. 원리금 균등상환이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내는 거죠. 쪼개가지고. 뭐 아니면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네, 질문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대출을 몇 년 기한으로 정하는 게 좋을까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 세상에 정해진 건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중도상환 수수료를 하는 게 있죠. 은행도 뭐 30년 만기로 계약을 했으면 30년 동안 돈을 빌려주고 이자놀이, 이자를 받음으로써 이제 또 이제 돈놀이로 이제 은행이 이제 운영이 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중도상환 수수료는 좀 따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3년 뒤에 갚을 건데 3년 안에 갚으면은 뭐 이제 연체 이자를 내야 된다든지 연체료가 아니죠. 어떤 이제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 된다든지 이런 게 바로 이제 은행은 30년 동안 이자를 받으려고 한 건데 네가 빨리 갚음으로써 나는 계획대로 이자를 못 받아냈다 하기 때문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요율이 또 이자율이 틀려지겠죠. 이런 부분들을 내가 유도리 있게 잘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나한테 맞게.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다. 김강루 선생님, 초보자는 주택 먼저 접근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그런 거 없어요. 다만 주택이라 하더라도 지분 경매도 있고 유치권 경매도 있고 특수한 권리들이 많단 말이에요. 권리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뭐 다만 경매에 대해서 한번 이제 원 사이클을 아주 기초적인 걸로 그냥 시스템만 경험해보고 싶다. 그러면 아파트 일반 물건 권리상 하자 전혀 없는 거. 그냥 행정 절차에 맞춰서 처리하고 일반 물건 인도명령 신청해서 인도명령 결정문이 법원으로부터 나오면 그걸 집행 권한으로 해서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을 강제 집행해버리든지 뭐 해버리든지 이 명도의 과정을 겪는 것은 한번 경험해볼 필요는 있다. 다만 굳이 일반 물건 아파트를 통해서 그렇게 배울 건 없다. 제가 해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조원훈 선생님, 지분 분할되어 있는 땅을 낙찰받고 법원의 소재지로 필지를 분할 확정받고 났을 때 맹지가 될 가능성도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게 이제 한쪽은 맹지, 한쪽은 길이 터 있는 곳, 뭐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분할하진 않아요. 어느 한쪽에서 동의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다만 부득이하게 맹지의 지분을 갖게 되었다. 분할을 통해서 이랬을 때는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지역권이죠. 이런 겁니다. 내가 길이 없는데 분할을 통해서 내가 상대방의 토지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였다 했을 때 주의토지를 그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지역권이에요. 그래서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공유물, 이제 서로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공유물이라고 합니다. 공유하고 있는 물건이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했을 때 이렇게 이제 분할되었을 때는 지역권이라는 것이 생기고 맹지를 가졌을 때 따로 대지 사용료는 내지 않습니다. 이런 게 있다 정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선생님, 지분 매각 입찰제 등기를 내야 됩니까? 당연하죠. 지분도 소유권이에요. 자산이에요. 그래서 지분만도 경매로 넘어가요. 지분만도 당연히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등기부등본이 열람을 하게 되면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다 등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쵸? 무조건 소유권이란 하나의 자산은 무조건 등기를 합니다. 하다못해 준부동산인 자동차도 등기를 하는데. 자, 전부 다 이거 좋아요 한 번씩 날려주시고요. 눌러주시고 공유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 선생님, 빌라 상가는 대출이 잘 안 나오나요? 잘 나와요.
경매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요. 빌라는 감정가 대비 60%, 낙찰가 대비 80% 중에 낮은 금액으로 대출이 나옵니다. 상가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틀립니다. 아파트는 KB국민은행 시세가 있죠. 맞나요? KB국민은행 시세에 들어가서 그 아파트에 이제 뭐 하한가, 뭐 평균가, 상한가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기준에서 KB국민은행 시세 대비 60%, 뭐 이제 DTI랑 LTV라는 특정한 규제가 없다면 60%, 그리고 낙찰가의 80%둘 중에 낮은 금액으로 나옵니다. 대출의 원리예요. 아셨죠? 그래서 경매는 대출이 많이 나온다 하면서 아파트 고가 낙찰 받는 사람들 되게 바보짓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높게 낙찰 받았고 대출은 무조건 낙찰가의 80% 나올 줄 알아. 무슨 헛소리 하고 있습니까? KB국민은행 시세 대비 60%, 낙찰가 대비 80%둘 중에 낮은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계산을 잘 해보세요. 아파트 낙찰가 높게 받죠? 일반 매매 수준밖에 안 나와요.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들이 속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게 그래서 뭐 아파트 일반 물건 그 정도 수준 강의하면서 무슨 현수막에다가 경매는 뭐 대출이 많이 나온다, 경매를 하자, 이런 걸로 사람들 낚시질 해갖고 이상한 거 상품이나 돈이나 벌려고 하는 무료 강의들, 그런 거 다니지 마세요. 다 가짜예요. 돈과 관련된 걸로 뭐 1년 안에 몇천 2억 벌기, 이런 타이틀의 강의들, 책들 읽는 거 아니에요. 다 사짜 거짓말쟁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종학 선생님, 남동생이 21살입니다. 동생도 경매를 준비하고 있는데 미필인데 경상금 대출이 되나요? 되긴 돼요. 근데 조건이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니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내가 벌고 있는 소득도 보고, 그게 안 되면은 카드 쓰고 있는 1년 카드 쓰고 있는 액수도 보고,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조건은 안 좋지만 대출이 나오긴 나옵니다. 지분 경매 좀 복잡하던데 낙찰 이후 분할 청구해야 하는 건가요? 공유물 분할 청구로 가도 돼요. 지분 경매이기 때문에 좀 싸게 낙찰 되겠죠? 지분이니까 전체를 낙찰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70%의 낙찰받아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하게 되면은 아파트를 쪼개버릴 수는 없잖아요. 칼로. 그쵸? 훼손이 되는 거잖아요. 통으로 묶어서 경매 진행시켜. 일단 지분 경매가 아니고 일반 물건이겠죠. 그럼 낙찰가는 80%는 나오겠지. 그럼 10%만큼 갭이 있죠. 내가 지분으로 나중에 낙찰가에서 배당받는단 말이야. 배당받고 청산되는 거예요. 분할이. 그랬을 때 10%의 갭만큼 내가 배당 수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건 널리 퍼졌어요. 이 방법은. 아파트 지분 경매 공유물 분할 쪽으로 가는 거 재미없다 된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도 되고 다른 방법도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1급 기술. 우리 옥션 홈페이지에 경매 강좌 들어가시면 지분 경매 앤드 법정시장권 풀 버전 있어요. 왕초보들 보시면 반드시 소액으로 2배 수익 낼 수 있는 기술 익히십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드리는 걸로 하고, 조동윤 선생님 경매 강의 듣고 조만간 지상권 경매를 해볼 생각인데 긴장됩니다. 네, 긴장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긴장 안 하시는 게 더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오프라인 강의 안 하시나요? 토크 콘서트 재작년에 했었죠? 강남에서, 잠실에서. 그때 오프라인 강의 한번 했었어요, 서울에서. 그 이후에는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전부 다 좋아요 한 번씩 다 눌러주시고요. 공유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질문 주세요. 남 눈치 보는 거 아닙니다. 나 오늘따라 말투가 좀 약장수 같지 않아요? 이제 혼자서 떠드는 게 굉장히 어색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아요 막 눌러주시면 이렇게 날아다닌단 말이야. 이러면 또 이렇게 같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기분 때문에 더 눌러달라고 하는 거고, 공유하기는 좀 퍼졌으면 좋겠다라는 솔직한 마음이 있어요. 사람이 많으면 저도 기분이 좋잖아요. 백승권 선생님 대구권 강의는 없나요? 아직 계획한 적은 없어요. 대구에 계신 분들도 경매에 관심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대구 쪽 그리고 낙찰가도 굉장히 높더라. 그쵸? 대구 쪽 낙찰가 높더라. 몰랐어요. 불과 한 3년 전부터 대구 쪽이 낙찰가 굉장히 높죠. 윤한준 선생님, 한 토지의 소유자가 6명 정도가 묶여있어요. 지분 경매인 거죠. 지분은 저희가 가장 많고요. 그런데 법원 쪽에서 경매로 넘어간다 그러네요. 충고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이야 이게? 뭔 충고요? 그러니까 지분 경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대 측 지분이 경매 넘어가나 보네요. 그 지분이 남이 낙찰받는 게 싫으면은 경매 입찰 기일날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하시면 돼요. 누군가 낙찰을 받았어요. 1억에 그 지분을. 그럼 딱 판사가 물어볼 거예요.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하실 분 나오셨습니까 혹시? 그럼 선생님이 지분권자잖아요. 상대. 저요! 이 사람이 낙찰받은 돈으로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7천만 원 낙찰받은 거. 그럼 판사님이 네, 낙찰자 안녕 저리 가세요. 이 금액으로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청하셨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35명이 보고 계신데 전부 다 공유하기 다 한 명씩 다 눌러주세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자,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임지은 선생님, 왕초보인데 이제 관심 갖고 있는 정도인데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 제가 최근에 그 경제학 전문가 최진기 씨 아시죠? 김제동의 톡투유 자주 나오시는 분, 마르신 분. 이분 회사인 오마이스쿨에서 인터넷 강의를 촬영했습니다. 총 7편이고 금액은 뭐 한 3, 4만원 될 것 같아요. 싸죠? 진짜 싸죠? 그게 이번 10월 초중으로 오마이스쿨 홈페이지에 올라올 거예요. 제 강의가. 최진기 선생님과 계약을 했거든요. 제가 강의하기로 오마이스쿨에서. 촬영 다 했고 10월 초중에 올라오니까 거기서 기초 공부하세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부할 거 굉장히 많아요. 그걸 다 다듬어서 경매에 필요한 것만 올려놨으니까 거기서 공부하시고 소액으로 2배 수익 내는 진짜 기술은 우리옥션 홈페이지 경매 강좌 1% 실전 경매 강의 안에 있습니다. 결제해서 보세요. 투자한 거 대비 몇 배의 깨달음 얻게 되실 것이고 몇 배의 수익을 내는 몸의 와꾸가 만들어지실 거예요. 자신합니다. 매년 그렇게 2배 수익을 내고 계시니까 50대 아줌마도 2배 수익 내고 있어요. 2천만원 가지고 4천만원 내고 그 다음에 4천만원 가지고 4천만원 가지고 8천만원 낼 것이고 이종학 선생님 1% 강의 결제가 안 돼요. 풀 버전은 안 되고 지분 경매 N 법정지상권 2016년 버전이 있어요. 이종학 선생님 그거 보세요. 그리고 오마이스쿨에서 기초 강의 보시고 3만원짜리 와꾸 다 만들어집니다. 조금 부족한 건 있지만 스스로 익힐 수 있어요. 제 강의 보시면. 정은강 선생님, 경매 말고 다른 것도 궁금한 거 질문 드려도 되나요? 분양권 도전해서 자본 마련 나면 경매 공부 시작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양권 열심히 제대로 공부하세요. 옛날에 분양권 가지고 돈 벌 때 있었죠. 한참. 일단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 아파트 분양권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서 틈새 타이밍을 익히시고 치고 들어가세요. 분양권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다칩니다. 그래서 특정 기술이 나쁘다, 특정 모델이 나쁘다는 없어요. 그 특정 분야를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시대는. 세종시 아파트 분양 전망 어떠세요? 받으세요. 좋은 거 있으면. 일단 분양가에 거품이 없어야 되겠죠. 경기가 어려울 때는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 그럽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은행에서 담보 없이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시행사에. 그럼 시행사는 이자를 많이 내야 되겠죠. 경기가 안 좋을수록 은행은 돈을 이자를 엄청 많이 받으려고 하겠죠. 그럼 시행사는 고금리를 가지고 오는 거야. 그리고 시공사 선정해야 되잖아. 시공사가 그래. 그냥 내가 건물 지어도 되는데 지금같이 위험한 시기에 건물 지어줬다가 돈 못 받으면 어떡해. 임마 지어주면 내가 돈 많이 띄워줄게. 이렇게 쌓인 것들이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분양할 때 다 고가 분양되는 거예요. 이쪽에 다 채워줘야 되니까. 경기가 어려울수록 고가 분양 조심해야 되고 그게 다 거품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파트 분양 조심하시라고요.
서민층의 아파트들 너무 많이 지었어요. 안 그렇게 생각해요? 나중에는 서초, 강남, 목동, 송파, 또 어디야? 여의도 특정 분야 나 이 정도 산다 하는 포인트들을 제외하고는 수요가 부족해서 나중에 봐봐요. 앞으로 한 20년에 두고서 아파트 값은 계속 앞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흐름을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이건 저보다 더 전문적인 경제학자분들도 기득권자들, 세력들의 양심을 팔지 않는 사람들 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큰 흐름이에요. 피해갈 수 없어요. 막 쓰나미가 오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두꺼운 철판으로 뚝을 만들고 버티고 있는 거죠. 막 이상한 막 약물 복용시키면서 취등록세 깎아주고 양도세 깎아주고 막 버티는 거야. 그리고 또 약물 그게 또 떨어지면은 더 센 거 넣어줘야 된다. 이제 더 센 약물은 내성이 생겨서 그러다 쓰나미를 언제까지 참고 버틸 수 있을까? 결국엔 무너지는 거예요. 누군 그 흐름을 막지 못할 거란 소리예요. 김성모 씨, 집합건물 대지권 미등기 물건에 대해서도 투자하십니다. 아니요, 집합건물이라는 건 이제 보통 아파트, 빌라 같은 걸 집합건물이라 그래요. 여러 가지 호수를 두고 각각 호수별로 각자의 독립된 등기를 갖고 소유하는 거죠. 202호, 201호 각자의 독립된 소유권이 돼버린 거야. 이게 집합건물이고, 대지권 미등기는 그 하나의 토지 위에다 건물을 지었잖아. 그럼 각각의 층 호수마다 다 토지를 쪼개갖고 나눠 가져. 이렇게 지분처럼. 이게 바로 대지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대지권에 대한 미등기를 투자해도 되나요? 하시나요? 합니다. 아주 쉬워요, 그거. 행정상 어떤 절차 때문에 대지권에 대한 등기를 안 했을 뿐이지, 대지권이란 권리가 없는 게 아닌 아파트들이 많아요. 등기를 안 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없는 게 아니다. 아셨습니까? 그 당시에 분양을 할 당시에 중개업소를 가도 바로 답 나와요. 이게 대지권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럼 대지권 등기가 없어도 투자하면 돼요. 대지권이 있으니까. 등기는 형식주의예요. 등기가 없다고 해서 소유권이 없는 게 아니니까. 그 점을 잘 파악하시면 되고. 자, 좋아요 한 번씩 다 눌러주세요. 공유하기 눌러주세요. 공유하기. 아이고 목 아프다. 장지현 선생님. 아하. 자, 조원훈 선생님. 경매 낙찰 받고 바로 팔면 양도소득세 많이 내던데 혹시 절세 방법이 없나요? 좀 내라. 원훈아. 프로필 사진 보면 이제 청년 같아서 일부러 유머식으로 반말한 거예요. 원훈아, 양도세 내. 50%야. 단타 수익하면서 일단 취등록세 낸 거는 이제 없어지고요. 양도세에서 털리고, 양도세 절반, 불법적인 방법 있으면 쓸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원훈아, 양도세 내. 내면서 살아. 그래야 나중에요. 이게 보도블럭에 다 부서졌어도 내가 내는 세금을 좀 고쳐라. 할 수 있는 거야, 원훈아. 내면서 살아. 자, 공유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원훈아, 알았지? 자,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갭 투자로 시작하면 초기 자본 덜 든다던데 맞나요? 여러분, 갭 투자가 뭐예요? 갭, GAP. 그 갭을 말하는 것 같아요. 전세 갭 투자. 이게 뭘 말하는 거지? 분명 뻔할 것 같은데. 분명히 뻔할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맞을 텐데, 갭 투자라는 용어가 어디서 또 파생돼서 생긴 거야? 알려주세요, 좀. 그럼 답변 드릴게요. 원훈아, 양도세 내. 갭 투자가 뭘까요? 자, 공유하기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 옆에 보면 뭐 공유하기 있잖아요. 뭐 좋아요, 댓글 달기 옆에 공유하기. 자,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배를 찾았는데 제가 피는 담배요. 담배 2%만 만들었대. 담배 2. 그게 아니라 끊어야지. 아 미치겠다. 담배를 끊지 못해서. 제가 싱어송라이터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열심히 소희가 담배를 먹습니다. 문제죠. 자, 또 부동산 또는 경매와 관련된 모든 질문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는 최대한 답변을 드리고 2회를 마무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마감까지 15분 정도도 안 남았어요. 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공유하기 눌러주시고. 배성우 선생님 노래 직업에 충실하세요. 아, 김강론 선생님. 글쎄요, 우리가 사람이 사는 것도 여행이잖아요. 꼭 내가 처음에 선택한 직업을 하면서 뒤져야 된다, 죽어야 된다,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 한 목숨 여행을 하면서 이것도 해보고 또 이것도 경험해보고 여러 가지들을 경험을 해보고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껴보고 감정들을 살리고 이하는 이 모든 것들이 참 여행이지 않을까요? 나는 맨날 인천 영종도만 가는 사람이니까 넌 영종도만 가라! 이거 되게 슬프잖아요. 우리 여행 그렇게 안 하잖아요. 사는 것도 여행이니까. 자, 김성모씨, 법정 지상권에 투자하는 중인데 법직권이 성립하지 않아 이제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는 거죠. 현재 지료와 철거 소송 판결이 이번 달 말에 나옵니다. 지료. 일단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든 안 하든 건물이 있으니까, 내 땅 위에 건물이 있으니까 땅값은 받아야 되죠. 이게 지료예요. 철거 소송.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니까 건물 철거해라 라는 소송이에요. 이번 달 말에 나온대요, 판결이. 잘하셨네, 따봉. 그런데 건물주는 건물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물주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뭐지? 신경 쓰지 마세요. 계획대로 가세요. 건물주인의 의도가 뭘까? 왜 계속 짓고 있을까? 공사업자가 이 상황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자, 어때요? 이 소설 말 되죠? 공사업자는 돈 받고 그냥 공사하고 있잖아. 내부적인 관계는 공사업자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돈 받고 건물 지어주는 게 전부니까. 그쵸? 그럴 수도 있죠. 영상이 끊기나요? 지금 와이파이가 좀 약해서 그래요. 내일은 한번 쉴게요. 쉬고 월요일날 이제 증문즉답도 할게요. 내일은 제가 월차 좀 냈습니다. 사장이 월차를 내냐고요? 내요. 냅니다. 그리고 월요일날부터는 와이브루라는 강력한 수단의 와이브루라는 이제 와이파이 단말기를 갖고 올 테니까 절대 끊기지 않을 겁니다. 조동윤 선생님, 철거하라고 판결이 나면은 무슨 경우에도 철거를 해야 되나요? 그 판결문을 집행 권한으로 해서 토지 소유자가 강제 집행하고 싶으면 철거하는 거고, 그냥 좀 냅두면 냅둘 수도 있어요. 근데 채권의 소멸시기라는 게 있습니다. 뭐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총알을 지어줬어요. 법에서. 국가가. 총알은 권리예요. 안 쏘면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해서 특정한 시기가 지나면 권리를 없애버려요. 그래서 그것만 잘 계산하시고 권리 행사를 하던 안 하던 그거는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전부 다 좋아요, 따봉 한 번씩 다 저한테 날려주시고 공유하기 한 번씩 해주세요. 공유하기. 그리고 제 증문즉답 많이 좀 알려주시고, 와, 막 날라다닌다, 기분 되게 좋다, 기뻐요, 보람돼요, 신나요. 많이 이제 제가 증문즉답 하는 거 많이 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 내일 하루만 쉬고 월요일날 또 4시에 뵙도록 할게요. 서병우 선생님, 제가 1억 정도 모았는데요, 투자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굉장히 많아요. 일반 물건에서도 있긴 있다. 근데 이제 특수관리로 하게 되면은 한 3개 정도 분산해서 2배 수익 모델을 다 던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특수관리 안전하게 2배의 수익 내자는
내자라는 주의를 가지고 있고 그쪽으로만 제가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1급 기술인데 우리옥션 홈페이지 경매 강좌를 클릭하시고 1% 실전 경매 강의 코너에서 지분 경매 N 법칙권 풀 버전 2016년 버전 보세요.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뭐 단순 장사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실제로 책임질 수 있는 말만 반드시 하면서 삽니다. 그게 제 삶의 이유이고 좀 잘 살고 싶은 사람이니까 믿어도 됩니다. 말을 계속 하다 보면은 발음이 꼬여요. 자,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 안 남았다. 5분 뒤에 마감할 겁니다. 신승우 선생님, 1% 강의와 오마이 강의의 차이점은 뭔가요? 오마이 강의에서는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제가 담았어요. 7강 안에. 그리고 1% 강의는 진짜 1급 기술을 담았어요. 다만 기초 강의를 듣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도록요. 익힐 수 있도록 왕초보도. 세상의 모든 진짜 고수는 자기만의 특화된 특정한 모델만 공략해요. 그것만 계속 투자해요. 그리고 계속 날카로워지는 거야. 감각도 센스도 다 날카로워지는 거죠. 전부 다 전반적으로 알 필요는 없어요. 물론 기초적인 건 알아야죠. 뿌리는. 그런 것들도 이제 제 1급 기술 안에도 담아놨어요. 특화된 기술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뭐 오마이스쿨에서 기초 강의 듣고 하면 좋겠죠? 자, 3분 뒤에 마감합니다. 좋아요랑 공유하기 많이 해주시고요. 물렁이는 소리만 들려. 조동윤 선생님, 1억 미만 주택을 몇 채 갖고 있으면 세금 많이 내나요? 관리하기 나름이죠. 일단 주택 몇 채를 갖고 다 임대를 주고 있으면은 임대사업자를 내는 게 좋고 거기에 따른 이제 세금을 내게 되겠죠. 세금을 많이 내는 만큼 많이 벌겠죠. 세금을 많이 내면 우와 나 돈 많이 번다 좋아하세요. 동윤아 세금 많이 내라. 많이 벌어서 많이 버는 수익 금액에서 쪽에서 세금을 내는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세금 내면서 번다로 가셔도 돼요. 그리고 살면서 조금씩 정반칙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그 이제 양도세 절감 방법들 익히시면 돼요. 세무사들 통해서 친해지시고 세무사한테 기장을 맡기세요. 내 세금 관리를. 개인이면 한 달에 1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절세 방법도 많이 알려줘요. 노래는 다음에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목이 굉장히 안 좋아요. 어저께 술 많이 먹고 소리 많이 질러서. 그래 동윤아 세금 많이 내야지. 그만큼 많이 버는 거야. 10만원 벌어서 3만원 내. 7만원 벌었다고 생각하고 7만원 계속 많이 벌면 되잖아. 더 벌고 싶으면 10만원 내. 10만원 벌고 4만원 세금 내. 편하게 살자. 그래야 멋진 아빠 하는 거야. 멋진 사람 하는 거고. 어디 가서 당당하고. 응? 구청 전화해서 보도블록 좀 다시 깔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야. 멋있게 살자. 자, 1분 뒤에 마감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랑 공유하기 한 번씩 다 눌러주세요. 자,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공유하기 많이 눌러주시고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알려주세요. 내일 하루만 증문즉답 쉬고 월요일날 4시에 뵙도록 할게요. 질문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쯤에서 마무리해도 되겠죠?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우리옥션의 경매의 신 저자 이성용 대표였고 월요일날 4시에 많은 궁금증들 공부하셔서 질문을 저한테 마구마구 던져주세요. 제가 막 생각이 안 나서 창피할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주세요.
내가 모르면 모른다고 할게. 나도 저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하는 말입니다. 경매를 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월요일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의 신 저자 이성용이었습니다. 끝!